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의 대부분은 우리 페이스 사업단의 팀장님, 팀원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솔직히 제가 좀 과문해서 제가 모르는 슬라이드는 한 반 이상 빼느라고 그분들이 혹시 들으시고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이걸 하게 됐느냐, 제가 잠깐 이제 목격을 하게 됐었고, 기대 효과에서 편익 분석은 우리 조 대표님 하셨고,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앞으로 뭘 좀 잘해보려면은 이런 게 좀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제가 얘기 드릴 것 같습니다. 공익적 임상 연구는 뭐 조 대표님 얘기도 있으셨고, 우리 또 앞서 혁혁한 성과를 내는 과제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해하듯이 이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로 진행되기 어려운 필수적인 연구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뭘 개발하는 데는 연구비보다도 우리가 이런 연구비가 필요하다는 어떤 첫 걸음이 페이센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심장내과 의사라서 혈관이 이렇게 막히면 심장내과 의사들은 거기다가 스텐트라고 뭐 인공구조물을 넣습니다. 그럼 이게 혈전이 생기니까 약을 좀 써야 되는데 많은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임상에 쓰는 의사들이나 환자들은 미국에서는 뭐 2개, 3개 써 더 비싼 약도 쓰는데 이거 다 필요한가? 얼마나 써야 되느냐? 누구한테 언제 끊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위한 연구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허대석 단장님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 제약회사에서 돈 받아서 하면 되지, 무슨 어느 제약회사가 자기 약을 끊어도 된다느냐, 왜 연구비를 대겠으며 A하고 B를 비교해서 질 수도 있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백그라운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허대수 단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조 대표님이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인허가를 위한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시장에, 그리고 우리 데일리 프랙티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 비교해서 뭐가 더 가치 있고 비용 효과 면에서 어떤 게 좋은지를 내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조금 연구의 어떤 방향이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몰랐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전부터 있던 공익적 의미의 임상 연구를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병원의 대가들한테 센터 개념으로 연구비를 주고 뭐 데이터를 모으고 그랬는데, 이게 전문가 집단 내에서 모두들 참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파급력이 떨어지고, 중요한 거는 그 연구에 인볼브했던 펠로우 선생님이나 전공의 선생님 군대를 가거나 하면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누적되지는 못했고, 그 중간 단계에 있다가 이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단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플랫폼을 만들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핵심 내용이죠. 페이션 센터디스. 이 단어는 지난 3, 40년간 제가 환자를 보면서 굉장히 새롭게 와닿는, 연구자 중심이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환자 중심이란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현장에 리얼월드 에비던스가 필요합니다. 논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좋은 논문들은 실렉션 크라이테리아나 한정된 게 많은데 환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양한 조건에서 뭐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정책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데이터가 개인게 아니라 이거는 공적인 연구비가 들어오고 우리나라 어떤 면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거니까 이걸 플랫폼을 갖고 새로운 연구가 계속돼야 되는 그런 걸 만들자는 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각고의 노력 끝에 저희가 오고 있었고,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 생성 연구가 잠깐 있었지만, 핵심은 전향적으로 가보자는 거와 후향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자는 거와, 최근 마지막 2년간 우리가 만들어 놓은 DB를 이용해서 후속 연구를 하고, 결국은 진료 지침,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변하냐, 이런 어떤 포맷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수도 많고 여러 가지가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전향적 임상 연구는 평균 16개, 굉장히 앰비셔스한 우리 연구자들은 50개 이상의 기관이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근거, 그다음에 거점 병원이라 그럴까요? 다 참여하고 있고, 환자 데이터도 누적해서 점점 더 양질의 좋은 데이터가 통일화된 플랫폼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 오늘 발표하신 그 외에 제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오늘 발표하신 거 외에 몇 가지만 좀 뽑아보면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논문 내면은 왜 생존율, 부작용 이런 것만 보는데, 그러지 않고 삶의 질이나 의료 불균형 해소 혹은 의료비 절감, 공공정책 기여, 건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런 공익적인 목표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중심의 연구는 아닌 거죠. B형 간염 치료할 때 감기는 이상 있는 사람만 보험한다? 아이 무슨 소리냐, 그냥 해도 좋다? 우리 이명석 선생이 해서 혁신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 그전에 상상도 못했던 거죠. 두 번째, 요즘 저 노안 수술, 백내장 수술 뭐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근거가 뭐냐?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시장에. 근데 우리 안과 선생님이 용감히 뛰어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게 낫다. 야,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수많은 난청, 보청기 이것도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텐트 삽입하고는 안 되는데 약을 얼마나 쓰느냐, 유럽 심장에서 우리 한국 데이터를 갖고 가이드라인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연구가 필요 없다.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한국은 의료 시장이 아니라 단일 의료보험으로 모든 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양질의 진료가 들어갑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모두 팔로우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아웃컴 데이터를 낼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이건 커뮤니티 인터벤션이죠. 지역사회에서 임시를 한 임산부의 어떤 적절한 중재가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엄청난 결과를 냈고, 아까 제 위암 대장암 검진 이런 거 사실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보험공단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초기 유방 환자 얼마나 자주 보는 게 좋으냐. 통합관리 플랫폼은 더욱더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모아놓으면 다음에 연구자들이 또 다른 가설과 또 다른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유방암 환자는 암을 갖고 10년, 20년, 30년을 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유방암, 가임 연령의 유방암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부인과 산과 선생님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그 유방외과 팀하고 해서 환자 풀을 만들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임신이 가능할 거냐, 애를 낳느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자료인계에 한계점이 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임상연구 자원이 확보가 됐을 때 가이드라인이나 DB 후속 연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장점입니다. 올해가 사실은 저희가 연구비 마지막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DB 데이터베이스 활용한 연구나 가이드라인 연구에 굉장히 많은 응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페이슨 연구가, 공익적 임상 연구가 연구자들이 우리나라도 이런 게 가능하다,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3, 4년간 꾸준히 홍보가 돼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이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었고,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물론 고생했지만 굉장히 저희들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 플랫폼에 대해서 몇 가지 전문지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일몰성 과제라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좋아져야 되겠죠.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문만으로 이게 성과 확산이 되나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거에서는 뭐 학회 논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학회는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게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밝혀진 근거 있는 가치 있는 접근법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만들어서 병원에 환자분들이 직접 볼 수 있게 오픈을 시켰고요. 요즘 또 환자 보호자분들이 유튜브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어프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에비던스 하이라이트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임상적 가치 평가를 몇 가지 중요한 토픽을 뽑아가지고 임상가들이 모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면서 했던 거는 우리 단장님이 너무 유하시니까 뭐 어떻게 회의에서 뭐 어떻게 싸움따기 하나 필요하면 제가 나가거나, 아니면 제 후배 교수들, 동료 교수들한테 이 연구의 가치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디보션 해야 된다. 아까 제 전향 연구가 1년에 5개 년 주면 25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10개의 기관이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 기관이 5천만 원씩 주면 그 기관에서는 오버헤드 빼고 아주 똘똘한 코오디네이터나 리서치 너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연구자 인건비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을 끌어야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협박을 하거나 읍소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야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된 퍼블릭 서비스 일종이다 그래서 상당히 마지막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저도 이게 일몰 사업인 줄 몰랐어요. 무슨 예타를 다시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손익평, 아까 조 대표님 얘기했지 이게 돈 계산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대통령을 선거를 예타해서 합니까 우리가? 밥 먹는 거 예타해요? 이거 상식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걸 무슨, 하여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아까지 잘해주면 우리 저 외국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선진국에서는 이게 인디펜던트 오가니제이션으로 독자적인 자원으로 펀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공단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공단 비용의 0.1%는 이 연구소로 줘라.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이걸 매번 가서 아까 조 대표님 얘기했지만 R&D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로 되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연구가 아니죠. 일상이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한국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5년마다 뭘 이름을 바꿔가지고 뭘 설득을 해야 되고 담당자는 또 바뀌고 뭘 하셨다고요? 또 뭐 설명하다 보면 그건 뭐 이게 지금 허대석 선생님이 끈 게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임상연구? 이거 필요성은 높게, 이게 무슨 예타가 필요해? 밥 먹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연구소 그 직원들의 서스테이너빌리티, 퀄리티, 피콜이나 NIH 그쪽에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왜소합니다. 어떻게 좋은 서스테이너블 서비스가 가능하냐 말이지. 그 다음에 진짜 가슴 아픈 거는, 제가 후배 동료 교수들한테, 연구자한테 미안한 거는 자료 연계가 아직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내카에서 공익적 임상 연구는 자료 연계가 되게 법에 돼 있는데 우린 번번이 실패합니다. 좀 이따 뭐 대표님이 오시겠지만 심평원이나 보험공단에서 우리 자료를 왜 자네가 원하느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게 많아요. 면역항암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프로젝트 중에 비용 효과 평가를 한다고 환자들한테 퍼미션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게 오픈이 안 돼요. 법조항을 잘 아시는 분이 법을 따졌어요. 선생님, 법에는 퍼미션을 받지 않는 자료는 오픈해도 된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퍼미션까지 받았는데. 근데 선생님, 퍼미션을 받은 자료는 오픈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문구로 지금 몇 달을 끌고 어떻게 해보자 그러는데, 사실은 환자 보호자와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인 데이터지
심평원 개인 데이터나 보건공단 데이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료를 왜 그쪽에서 달라 그러냐 이러고 있는데, 이건 바뀌어야 됩니다. 아마 보건복지 장관님도 바뀌고 차관님도 바뀌고 이러면 뭔가 패러다임 진짜 바뀌어야 되는데, 공익적으로 우리가 하려는지, 나는 그분이 개별적으로 뭘 했는지, 요즘 우리 테크닉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이름이나 이런 게 가려지고 될 텐데도 잘 안 되는 거 너무 가슴 아프죠. 가장 변해야 되는 건 이 조직 자체가, 사업단 자체가 서스테인 해야 되지만 1년 내내 프로그램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RFP를 뭘 만들까 고민을 해서 몇 달 뒤에 공고를 하고 받아가지고 심사하고 평가하고, 그 얘기는 그때 RFP가 나오지 않으면은 1년 내내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경험이 있어서 미국의 피콜이나 이런 쪽의 프로젝트에 하는 거를 인볼 받아 보니까, 이건 24시간 360일 컨설트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로 뭘 하려고 그런다. 아, 그럼 와라. 회의하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다. 공익적 임상 연구로서는 어떻게 하는,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추적 검사가 필요한 유병암이다, 갑상선암이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연계와 우리 기관의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뜻깊게 느꼈던 거는, 지난 몇 년간 공익적 임상 연구에 대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이게 쉐어가 돼서 컨트리뷰션 하려고 그러고, 환자분들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게 랜덤하이즈 트라이얼을 하는데 환자한테 무슨 특별히 프린지 베네핏이나 파이낸셜 컴펜세이션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몇만 명, 몇천 명이 쉽게 모이는 대형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 진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죠. 다만 하나, 뭐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마는, 우리가 연구라는 말을 너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쓸 때가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학생 교육, 전공의 교육이 좀 신통치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공의들이 불만이 많죠. 내가 산부인과 전공인데 교수님하고 분만 들어가면 요즘 우리나라 환자들이 나 특진인데 저 사람 왜 여기 있냐 이럽니다. 제대로 시색을 할 수 있나요? 외과 선생님이 담당 하나 떼어낼 레지던트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일 때 장관님한테 전공의 선생님한테 불만을 하죠. 그럴 때 정무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좋아, 연구 한번 해보자. 사업단에서 연구를 좀 진행하라 그래라. 이렇게 프로젝트가 떨어진다든가. 이건 곤란한 거죠. 심평원이나 보건공단에서 수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이거 연구 프로젝트로 좀 돌리는데, 그 연구 몇 년이 걸려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게 나왔을 때는 벌써 담당자가 바뀌고 그 연구 왜 했는지를 잘 몰라요.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공익적 임상 연구는 과학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주제를 갖고 노력하고 있고, 이걸 갖고서 우리가 근거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가치를 만들어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 4, 5년간의 우리들의 어떤 그 몸부림 같은 게 제대로 잘 투영이 돼서 지금 연구자들이나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러 기관에서 약간의 관심이 보일 때, 전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이 공익적 임상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소박한 바람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